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님 그리고 PW 세미컨덕터 랩의 CEO 겸 CTO 벤자민 윌커슨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아마 익숙하게 잘 아실 것입니다.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님은 김문수 TV에 오늘 네 번째 나오셨죠? 네,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나오셨고 여러 번 나오셨습니다. 4.15 선거 이전에 부정선거를 우려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모셨는데 뭐 그 우려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윌커슨 대표님은 컴퓨터 부분의 전문가이신데 IC 디자이너로 계속 1977년부터 활동하셨으니까 지금까지 43년간이나 활동하셨네요.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CEO 겸 CTO,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아주 책임자로서 하시는데 오늘은 두 분한테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조충렬 대표님은 여러분 보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었던 시연회 자기들이 사전투표 그 관련되는 장비와 기술 뭐 이런 의혹을 시연한다고 해서 사실상 변명회, 시연회가 아니라 변명회를 만들었는데 뭐 저희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는 석동연 민경욱 국회의원의 선거 무효소송 대표 변호사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가 1시간 뒤에 들어가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미 끝난 다음에. 그리고 조충렬 대표님은 취재 기자로서 들어갔는데 질문을 좀 하니까 바로 쫓겨났죠. 쫓겨났다기보다 나가라. 제가 사진에서 나왔습니다. 도저히 질문도 못하면 질문을 못하게 했어요.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기자들이 그 시연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자회견장에 가면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니까 이제 보도 자료를 책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책자로 만들어 놓고 저희 기자들에게 보라고 이제 주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전부 그 자신들이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은 거기다 표기해 놓고 예를 들어서 완산구의 유령표들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언급도 해 놓지 않고 답을 못 하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해서 제가 우리가 먼저 시연회를 보았습니다. 두 개표 현장을 보고 뒤에 이제 기자회견 형태로 이제 질문이 오가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보도 자료 말고 다른 그 유령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QR 코드를 위조 여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QR 코드를 가지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첫째 이유가 투표 용지가 위조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지하고 해서 제가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이제 시연회장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통상은 시연회장이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을 묻고 그다음 그것을 선관위의 담당 기술자나 또는 외주를 많이 줬죠. 네네네. 외주에 참여한 업체의 담당 기술자가 나와서 이렇게 딱 의혹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 필요한 것만 장비를 갖다 놓고 필요한 거를 보여주는 그런 무슨 홍보 선전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진짜 막상 의혹을 제기하는 민경욱 의원의 그 변호사, 대표 변호사, 석동연 변호사나 뭐 저희 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 또는 의혹 제기를 안 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셔다 놓고 해명을 한다 이러는데 저거는 공무원으로서 저런 식으로 하면 저거는 바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고 문책 대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밖에서 아무리 해도 넣어주지를 안 하고 또 기자로서 또 몇 개 질문을 하셨다고 나가라 그랬습니까? 곤란한 질문을 왜 나오셨어요? 곤란한 질문을
근데 저는 그 나오게 된 이유가 말을 그 못하게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QR코드가 과거에는 그 일련 번호가 없었어요. QR코드에. 네. 근데 요번에 그 실시한 요번 그 제21대 총선에서는 QR코드에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넣은 이유가 바로 위조 감별하는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이라고요. 공직선거법이 있고 그 아래 이제 규정들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풀어놓은 그 행정적인 그 절차 이렇게 보라는 그 편람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그 들어오기 전에 그 우리 지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투표 인수가 3,474명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수가 3,484매로 10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비례대표에서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사전투표 비례대표 하면서 10표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연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절대로 그 선관위가 요 규정대로 해야 하면 이렇게 많거나 적거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관도 되고. 그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 제가 예. 다른 경우에 물어보니까 네네네. 왜 많냐? 비례대표는 미국에 있는 네네. 우리 이제 벤자민 윌커슨께서는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죠. 그렇죠? 한국. 그러나 우리 영주권,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서 우리 영주권만 미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는 없지만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례대표는 하고 지역구 투표는 못하게 돼 있더만. 그래서 비례대표는 좀 많고 미국에서 오는 그 소위 말하는 관내 해외 죄송한데 제가 치료를 또 그래서 그렇다 이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엄격하게 그 투표함이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르죠. 투표함이 또 다르고 여기에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원산구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선관위에서 보도자료로 하고 이제 만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당황한 거죠. 당황했고 그 당황하면서 이제 그 선거 과장하고 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10표가 비례대표에서는 10표가 많은 것이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서신동입니다. 같은 완산구에 서신동이라고 있는데 그쪽은 10표가 모자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또 제가 완산구 선거 개장하고 이제 취재를 하면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 개장이 정말 곤혹스럽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신으로도 그러니까 벌써 적어도 2번 이상은 재검표를 했어요 그 당시 하고 그 개표 상황표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숫자가 자꾸 옳게 이렇게 오류가 난 것을 바꾸면서 이제 10표가 많은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밑에는 책임 사무원이라든지 투표 사무원들 그다음 그 책임관들이 전부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위원들 서명이 6분이 위원들이 계시고 그다음 위원장에서 전부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책임진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10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심지어는 전라북도 선관위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표가 많이 나오면 적을 수는 있는데 많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라북도 선관위에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보고를 한 것이 그 비례대표 그 개표 상황표에 선거국장 이름으로 이진석이 겁니다. 네. 그 서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록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야 하면요. 그 우리가 투표록이 있고 그다음 특기사항이라 있어요. 특기사항. 네. 너무나 현저하게 불법이라든지 좀 미심쩍다 심하게 이거는 특기사항에 적어야 되는데 거기 적지 안 하고
개표 상황표에다가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7시 몇 분인데, 제가 그 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적은 것이 네. 보고한 시간입니다.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이분들이 네. 이 지역 관상구의 비례대표 수가 여기 열매가 많은 것을 서신동이 작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도 크로스 체킹을 해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지금 여기 남는 이 지역은 사전 투표란 말이죠. 그래서 QR코드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죠, 분명히. 근데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본투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투표용지는 QR코드가 찍혔고 잘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절취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절취선이 있지 않습니까? 당일 선거에는. 네. 예, 그리고 잘라냅니다. 전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근데 이게 홍표가 생겼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저는 취재를 이분들하고 그 시연에 있기 전에 여러 그 선거구를 통해서 취재를 통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해서 확실하게 저는 알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거짓말을 친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더 지금 네. 그걸 고소를 했죠. 예, 그 고소라기보다 10표가 더 많이 나온 거. 예, 거기에 실제로 대해서는 투표한 사람보다 표가 10표가 더 나왔다. 선거 무효 소송이 돼 있죠, 지금요. 삼천삼동의 경우네요. 네네네. 삼천삼동에 네. 이렇게 관내 부재자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실제 그 지역에 투표한 건데 적어도 투표한 사람보다 지역에서 직접 투표한 것이 10표가 많이 나왔다. 예. 고발을 하셨겠죠? 아니, 그렇죠. 당연히 이건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249조에, 네. 투표 위조 및, 증감죄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일반인이 하면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네. 벌금형이 없고요. 선거와 관련된 자, 그러니까 사무원, 위원들, 이분들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거- 구제로 했어도. 그거 이게 왜 그래 됐는지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데, 요것만, 그리고 예. 우리가 계속 이제 고발해서 네네. 이거는 검찰에도 조사하고 예. 뭐 안 되면 특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취재해 놓은 게 그동안 거의 취재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 당시 개표장에 있었던 사무원들. 고발장은 내셨죠? 아니, 제가 고발장은 내지 않았고, 고발장은 아직 안 냈는데, 다른 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아마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예, 이거는 확실히 잘못된 건데 네, 여기에 네. 대하여 반드시 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의 투표 인수에 비해서 이 투표된 용지가 예. 10매가 더 나왔다. 예, 투표수가 10배. 뭐 이것을 이래가지고 발표까지 했다. 예. 뭐 이거 있을 수 없죠. 최종 결과 발표를 예, 했죠. 여기 대해서 예.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선거의 기술상으로 행정의 오류, 착오, 부정, 불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착오가 많고 잘못이 많은 이런 행정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한 표 이상 많은 것이 전국적으로 37군데나 됩니다. 한 표 이상 많은 데가. 예, 지역이요. 예.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잘못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잘못인데 이것은 다 가리지 않으면은 이걸 고치고 그다음에 그걸 관계자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다음 선거를 해야지 아니면 다음 선거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방법 자체가 틀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게 된 거는 특히 사전 투표를 4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4월 15일 날 투표하고 개표하는데도 선관위 직원이 지금 모자라요. 예. 그런데 사전 투표를 또 이틀 더 하고 네. 닷새 동안 보관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보관하는 과정에 또 제대로 보관했냐 네. 아니면 그 보관하는 기간에 거리 누가 집어넣었냐 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특히 관내 사전 투표는 그 투표한 용지를 이 개표장까지 가져올 때까지 네. 운반 과정에 네. 우체국 직원이 문제가 있더라. 예,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다 드러났죠. 예, 저는 또 제가 좀 안동 대리인데 안동 우체국 같은 경우에 참 취재하다가 참 웃긴 정말 황당한
사건을 접했는데 통신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관위하고 우체국하고 서버가 주소 확인하는 동안은 연결된다고 한 겁니다. 선관위하고도 그렇지만 이건 윌커슨 박사님, 우리 대표님이 잘 아시겠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도 보니까 무슨 또 다른 통신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특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가서 투표를 했다. 해운대 가서 투표했다. 그럼 아무 데나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등록만 놓으면 바로 그 번호에 그 주소지에 후보가 누군지 인쇄가 딱 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바로 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투표하는 것과 제가 이제 서울의 관악구에서 하면 관악구에 누가 후보인지를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공급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보던데요. 소위 무선 통신이 됩니까? 유선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걸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네. 아니 마이크, 이 마스크 괜찮아요? 더워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일하느라고 어저께 밤에 네. 2시간 반밖에 안 잤고 네. 더워서 그런 거고요. 네. 뭐냐면 맨 처음에 저보고 저기 읽어보니까 정체가 이상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저 좋아요. 원래 이 부정선거 사유를 하기 전에 그 한 달 전쯤에 뭐를 했냐면 공명선거 국제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게 프레스센터에서 했거든요. 3월달. 예, 19층, 20층에서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공명선거에 관한 것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18년을 연구를 했어. 얼마나 그 부정을 많이 해먹었으면.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가 컴퓨터 하는 사람 찾으려다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내가 여기 10년 전에 선교사로 다시 들어왔으니까 그 목사님이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김진희 대표가 했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우리 집에 와서 자세한 걸 얘기해봐라 하고 우리 집 인천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둘하고 또 다른 여집사님하고 해가지고 넷이서 왔어. 와가지고 쭉 보니까 공명선거, 그러니까 국제 포럼을 하는데 공명청이라고 하는 데인가? 거기에 공동회장인 김진희 대표가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여기 한국을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버리고 그냥 왔는데 그걸 해서 그 다음에 3번 동안 제1차, 2차, 3차 그러니까 윌커슨 TV, PW 세미컨덕터 랩스 잉크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내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그걸 물어봤어.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단축해서 설명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6시간을 다, 그러니까 1차에 2시간씩 해서 6시간을 다 봐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시간이 아깝다 그래. 그렇게 시간이 아까우면 70년을 공산주의에서 살아봐라 그랬어요.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나는 거기 갔다 왔다 하는데 그냥 시간을 갔다 왔다 2시간 반, 3시간 쓰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 한 거야. 그때 우리 조충렬 기자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 반도체 설계했고 이병철 회장 상도 탔고 한국에서 77년도부터 그렇게 그 IC 설계한 것을 83년도에 삼성이 전부 다 왜곡을 했어요. 강기동 박사라는 분이 반도체 씨앗을 뿌린 것까지 다 왜곡을 했어.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데 미국에서 울고 계셔요. 진짜 목숨 걸고 와서 반도체 씨앗을 뿌렸는데 삼성에서 다 한 거야. 결국은 내가 그때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그 전설의 인물이라고 소개할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 어디야? MIT 박사 받아갖고 20대 카이스트 된 교수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한테 설계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정도인 거거든요. 저는 회로를 보면 그게 뭔지를 전부 다 알아. 왜냐면 꿈에도 나타나는 정도로 나는 일을 했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지금 43년을 그거 했는데도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 50년 더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어디야 선교사로도 왔지만 사실은 내 기술을 가지고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싶고 실제 완전히 한국을 제대로 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맨날 하는 소리는 뭐 어쩌죠. 저는 다른 한국에서 가기 쉽지 않은 나라에 가서 교수도 했고요. 여기 뭐 교수라고 했네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30년 전에도 미국에서 교수를 했어요. 왜냐면 그 CPU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석사 딸 때도 그 CPU로 석사를 땄거든요. 그래서 여기 암이 뭔지 뭐가 뭔지 전부 다 그걸 알아요. 거기 자일랭스가 뭔지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걸 한 건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 구리선관위도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공명선거 거기 대표가 전화가 온 거야. 너무 급해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연락을 하니까 거기 얘기해 주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보고 오르는 거예요. 인천에서. 그러면 나는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부르니까 오죽 급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냐 말이야. 그래서 가면서 조슈아한테 전화 걸고 공 박사한테 전화 걸고 이봉규 TV에다 전화 걸고 해서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밤을 샌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에 아침에 백서스가 막 생방송으로 막 내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렸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민 의원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조시아만 알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하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갖고 조시아는 겉을 찍었는데 나는 세세하게 증거가 될 거를 돌아가면서 다 찍고 위에서 기판 찍고 해서 완전히 찍었는데 사실 암 마이크로 프로세서 속에 번호가 있었는데 좀 지워버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일부러 지운 거예요. 옛날에 세운상가에서 보면 게임기 하는데 상대방이 모르게 하느라고 일부러 지우거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일부러 부분적으로 지워졌어요. 이건 지워질 칩이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는 어디에 그거 있다고 얘기를 안 해줬어, 내가. 방송에는 암이라는 것만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나서 또 정보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자들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조청렬 기자한테 내가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나 좀 보자. 여기서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가서 증거를 다 찾아내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거 해갖고 질문하는 것서부터 사진 찍는 방법서부터 그 다음에 이걸 3차원적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부분 찍은 것을 다 이거 증거가 될 것 같아서
완전히 동영상까지 찍어라. 이걸 전부 다 시켰어요. 그리고 질문도 다 세세하게 다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외워갖고 들어가지 말고 이해하고 들어가라. 제발 이해하고 들어가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했어요. 가서 들어가는데 석동영 변호사가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다가 들어가려고 할 때 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 사람만 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시연회가 일어난 거를 이해가 가죠? 왜 내가 그걸 딱 찍은 다음에 저기 누구야 MBC에서 한번 거기서 회견할 때 살짝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걸 들고 어디로 갔냐면 이병구 TV한테 가서 TV에서 그냥 방송으로 때려버렸어요. 완전히 이거 전문 시스템으로 사기친 거라고 딱 때리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시연회를 열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들어가면 완전히 들통날 테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 조청렬 기자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으니까 나는 그냥 느긋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원하는 걸 다 찍어왔어. 그리고 딱 보니까 실제 칩 번호가 잘렸던 번호까지 다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암이라는 거를 가리려고 전기줄을 막 끌어다가 그거 백스터도 나오고 다 여러 군데 내가 내보냈어요. 그래, 윌커슨 TV에도 내고 줄을 끌어서 다 가렸어. 근데 진짜 IC 번호만 못 가렸어. 그러니까 그 들통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분석을 하니까 답이 다 나온 거야. 그 속에는 13개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채널이 들어가 있고, AD 컴퓨터에다가 곱셈을 한 사이클마다 하는데 72메가헤르츠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렇죠. 저렇게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저렇게요. 다 가려버렸어요. 코드로. 코드로 끌어다 가렸어. 근데 그 바로 위에 글씨가 있었던 거야. 여러 전정에 하나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다 해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 저렇게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글자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저 글자는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저는 그거 알죠. 저게 뭐예요? 그게 글자. 뭐냐면 글자가. 그게 STM이라고 해가지고 32F103 그다음에 이게 그 핀의 개수에 따라서 Z일 수도 있고 R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핀의 개수를 보니까 R인 거예요. 그다음에 ET6예요. 그거 매뉴얼을 보니까 매뉴얼 페이지만 117페이지야. 아니 싸구려 10,000원짜리 되는데 117페이지짜리가 있겠어? 이게 엄청난 칩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 칩이 이렇게 큰 게 칩이에요? 전체가 넓고 시커먼 칩이에요? 그 칩인데 저 칩의 그 고유 번호가 아까 글씨네. 예. 그럼 그 글씨가 그 매뉴얼만 170페이지 될 만큼 117페이지. 117페이지 굉장히 많은 그 안에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컴퓨터가 한 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작은 칩. 컴퓨터가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그거는 팔아요. 전체 저거는 중앙선관위에 있는 거네. 그거는 한틀 시스템에서 설계한 거예요. 한틀에서 했는데 2017년 12월 14일 날 만든 거예요. 거기에 딱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런 수가 있나? 한틀이 했다는 것은 사전 투표에만 관여한 거죠. 아니요, 한틀이 요번에 이 분류기라고 해서 사실은 본투표에도 관여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본투표고 뭐고 분류기는 똑같이 썼어요. 같이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리선관위에 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실제 그러니까, 사전투표 발생기 있잖아요. 투표, 그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고, 옛날 버전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네트워킹 하는 것이 다 심어졌다는 걸인 거야. 그거는 뚜껑도 못 열게.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완전히.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있어요. 개수기라고 하는 거. 그것도 뚜껑도 못 열게 해요.
요것도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 개수기도 한번 봅시다. 개수기도 우리 아, 개수기는 못 봤어요. 다 찍어놨어. 우리. 어, 우리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개수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예. 카운트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지금 어제- 여기는 이게 어제- 아니 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거는 아까 가다가 포트가 나왔죠. 포트가 있잖아요. 포트. 예.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레벨의 시스템이냐면 이 보통 USB 어떻게 포트. 컴퓨터 하면 D램 들어가죠. 네. 예? 저 칩 속에 D램까지 들어가 있는 칩이에요, 저게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인데 랩탑이라고 해서 노트북 컴퓨터는 장난감이라고 하면 저거는 그거보다 한참 스포츠카라고 비교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왜? 인베디드 D램을 들어가는 거는 뭐 100만 불짜리 컴퓨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쓴 거, 그런 테크놀로지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저쪽에 그 노트북 컴퓨터도 필요 없고 자일랭스도 필요 없고 요거 하나 갖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프로그램을 다 써야 돼요. 거기 메모리도 있는데 메모리도 롬이 있고 램이 있는데 램도 SRAM이 있고 D램이 있고 인베디드 D램이 있고 그러는데 그 롬에다가 프로그램을 다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렌식 하게 되면 다 걸려요. 예를 들어 부정하는 방법을 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질 않고 거기를 부분을 끄집어서 바깥에다가 자일랭스라는 칩 여기 옆에 보면 그 옆에 가운데 88이라고 써있는 위에 그 칩 있잖아요. 그거 자일랭스 칩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시업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88이 그냥 저 번호 숫자 네, 나오는 숫자. 디지털 숫자 아니에요? 예, 그것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위에 있는 거 위에. 네모난 조각 있잖아요. 예, 예. 메모 저것도 하나 그것도 칩인데 그거는 게이트가 몇천 개인지 몇만 개인지 모르지만 그게 들어가 있는 칩이에요. 굉장히 커 보이네. 예, 거기에 그 라지 게이트가 쫙 있는데 연결선만 없는 거예요. 그걸 프로그램으로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연결선이 바뀌면서 그 기능, 펑션이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상 동작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 동작을 순식간에 막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걸 네트워크로 해서 들어오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여의 사건이 해석이 돼요. 부여의 사건은 180표가 됐고, 80표라고 했는데, 1번 후보자는 스캔들까지 있어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100표나 만났다고. 도저히 80표, 180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겨우 다시 했는데 부여에서 예, 부여에서요. 정진석 당선된 네, 네. 예, 예. 그래서 거기, 예. 그래서 그게 저게 부여 거예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 그럼 우리 저 물건은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세요. 일단은 선거구 하나마다 한계가 있나? 예. 아니요. 선거구 분리기마다 있어요. 여러 대예요. 이게 한두 대가 아니에요. 몇십 대씩. 개표기 하나마다 한 데는 있겠지.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 회로를 전부 다 저 속에다가 그 왼쪽에 암 속에다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빼는 거는 증거 인멸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여기 노멀로 디폴트로 만들어서 이니셜리 정상 동작을 시키다가 해킹을 들어가지고 이걸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동작이 돼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 칩을 한번 이렇게 표시 한번.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집중만 하면 돼요. 예, 그렇지. 그게 다시 바뀌는데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게 집중해서 이렇게 저렇게 긁고 나서 또 V 표시까지 했어요. 저거 조심해라고. 그래갖고 긁어놓고 별짓을 다 했어요. 네, 그 자일랭스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칩에다가 완전히 프로그램 딱 해놨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그 부정 동작하는 방법 A, B, C, D를 막 바꾸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로도 할 수 있고요. 저거 줌 아웃을 해서요. 크게 보이게 해서요. 더 크게. 예. 그대로 늘려주세요. 그대로, 아까 그대로. 아까 그 칩이 예. 크게.
아니 칩이 나오게. 그렇지. 왜냐면 저건 동영상, 예, 됐어요. 아니, 아까처럼 이렇게 넓혀가지고 팔팔이 보이게 만들으세요. 더 크게 보이게. 왜냐면 그냥 내 기판을 보여주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냥 기판에서 보면 나요. 기판이 어디야? 기판이 어디 있냐면, 내 웹사이트, 거기 들어가도 되고, 저 밑에 88이라고 있고, 저게 올려져야 되는데, 저거는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기 때문에, 잘 안 돼. 움직여서 못 봐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진, 저거, 됐어요. 스톱! 됐어요. 거기 보면 88이라고 있죠? 88 숫자가 보입니다. 밑에 그 밑에 버튼이 6개가 있어요. 6개.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리셋 버튼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예를 들어서 이상 동작한다고 11을 걸면 뚜껑을 쓱 열어갖고 버튼을 탁 눌러서 수술. 리셋을 그러니까 초기화를 만드는 거야. 핸드폰 초기화하듯이 쫙 초기화를 해가지고 증거인멸을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붓이라고 돼 있어요. 그 붓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운영 체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영 체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컴퓨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그 칩, 큰 칩이 컴퓨터 시스템인데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면 운영 체계가 2개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형 컴퓨터 레벨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저 자체가. 그러면 그 칩 하나가 껍데기 다 빼고 그 안에만 그런 칩이에요. 저 까만 거 네모 반도장이 저게 중형 컴퓨터급이다. 예. 왜냐면 그거를 요즘 말로 뭐냐면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래요. 칩 하나에 시스템을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붓이라고 했던 얘기는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컴퓨터 시스템 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완전 불법이라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가 뭐냐면 스타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에는 스톱이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2개가 뭐냐면 업하고 다운이 있어. 그러면 업하고 다운을 뭐로 할 거냐? 내가 추측하는 거야. 내가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거기에 88이라는 걸 왜 필요할까? 필요 없는 거거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는 얘기는 3개마다 하나씩 빼돌리자? 그러면 3으로 따다다닥 3번 눌러서 그러니까 제대로 가지 않고 0으로 됐다가 3 만들면 3개 하나씩 빼돌리고 한 번 더 눌러서 4개 하나를 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저기가.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저 칩 안에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을 수 있다 하니까 그 목적으로 저런 짓을 한 거라고. 설계자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그러니까 그 사일렌스 칩도 그러니까 돌아가는 시간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증거가 있는데 그걸 껐다가 다시 키는 순간 증거 인멸을 싹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거에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위에 그 USB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5개가 있어요. USB 포트가 이 뒤에 이렇게 포트 좀 보여주시죠. 뒤로. 예, 조금 뒤로 가면은 뒤로 더. 예, 어느 순간 딱 저쪽으로 뒤집어져요. 계속 돌리세요, 그냥. 더 돌리면 뒤집어. 스탑할 때 딱 세우시면 돼요. 계속 더 가요. 계속 가보세요. 더 가봐요. 쭉 지나가세요, 그냥. 쭉 지나가요. 아니요, 그거 하지 말고 조금 더. 조금 아니 왜냐면 저쪽 뒤편으로 넘어가면 외부에 된 거예요. 조금, 예. 이제 나온 거. 여기요. 여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뒤로 찍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하나, 둘. 예, 저 위에 5개요. 예. 맞춰주세요. 조금 전에 돌리면 방금 거. 포트 꼽는데 거기. 예, 스탑. 예. 그러면 조금 더 해봐. 하나, 4개 정도. 4개. 조금만 더 예. 맞춰. 그게 굉장히 거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 됐어요. 스탑. 하나, 둘, 예, 셋, 4개입니까? 예, 5개예요. 제일 왼쪽 이거는 뭐지? 그것도 USB 포트예요. 그 큰데.
거기에는 옛날 스타일의 USB 1으로 꽂는데 그거는 안에 있는 그 노트북 말고 다른 외장 노트북을 거기다 꽂아서 바꿔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스위치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저런 복잡한 장비를 쓰면 안 되죠. 저거 쓰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 미국의 미베인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저기 통계로 나왔잖아요. 네, 통계로. 그랬는데 그런 분이 말고 저처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거 다 하는 사람이 미국 교수가 있어요.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예요. 네. 그 교수님이 뭐를 했냐면 부정선거 하는 거를 보여주느라고 네. 저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USB 포트에다가 그 USB 하나를 툭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리포터가 그래요. 이거 바꿔치기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 minute. 1분 안에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을 치고 간 거예요. 그걸 뒤에다 다 실었어.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표 개수하는 사람 말고 뒤에 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USB가 많거든요. 손가락만큼 작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툭 꽂아놓고 지나가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진, 저 영상은 예. 중앙선관위 시연회 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날 그대로예요? 그리고 요 사진의 부분 된 사진은 구리선관위에서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조각조각 찍어놓은 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찍은 거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네. 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 딴소리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구리선관위에서도 저와 똑같아요. 같은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있네.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봤네. 그렇죠. 마침 접근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바짝 들이대고 한 두세 장 찍어가지고 깨끗하게 찍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시연할 때 나온 거고. 예. 그 똑같은 거네.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구리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중앙선관위인데 관악선관위 거를 갖다 썼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거기가 관악구거든요. 예. 관악선, 관악구가 과천. 예, 과천인데 과천인데 관악구 거를 과천 거를 제가 쓴 거예요? 물어보니까 과천시 관악구도 중앙선관위에 그 여론조사 전문하는 분청이 있어요. 네, 제가 물어보니까 남현동에 제가 헷갈리는데 과천이니까 제가 생각해. 남현동에도 중앙선관위가 하나 있어요. 네. 중앙선관위에 여론조사하고 그 뭐 여러 가지 이 TV 토론하는 거 전담하는 청사가 따로 있어요. 저기 보면은 투표지 분류기 번호가 있어요. 네.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로 저게 자,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왼쪽 거 큰 거 있고 그거는 USB 1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세 개는 USB 2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USB 3예요. 그거는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 USB 하면서 와이파이 되는 USB를 턱 꽂아 놓으면요. 그냥 무선으로 그냥 날아가 버려요. 거기에 USB를 꼽으면 예. 와이파이가 되고. 와이파이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안에 없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해놓으면. 저걸 빼버리면은 와이파이가 안 돼.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 열어놓은 것이 의도가 불순하다고. 그렇죠. 완전히 언시큐어 시스템. 완전히 보안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보안 전문 이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 시연하는 거를 동영상을 그게 어디야 스캇 인간과 이야기인가 거기에서 그걸 딱 본 거예요. 내가 맨날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국제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저거 있어. 그 다음에 미국 거를 보니까 진짜로 부정하는 거 그대로 시연하는 거예요. 그대로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의도가 엄청난 거예요. 저기에다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코드를 딱 꽂아가지고 안에를 시스템도 바꾸치게 하고요. 완전히 다른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일렌스 칩을 보고 이런 걸 다 봤을 때 증거 임